가능합니다. 카톡으로 그러면 좀 보내놔 주세요. 쌤 저도 쌤, 혜린이 겁나 늦게 와서 받았어요. 언제요? 내일 한 7, 8시. 그때는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조교쌤들이 6시까지밖에 안 계시거든요. 쌤 저 내일 1시 하다 와도 돼요. 내일 1시요. 내일 1시요? 내일 1시는 문제 없죠. 자,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절대부등식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다 듣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저희랑 안 해도 돼요. 저희 해야 돼. 아니 너희도 문제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 있어. 봐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봐봐. 명제까지는. 이거 봐봐. 그걸 물어볼 걸.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잖아. 집합이고 명제고 그다음 바로 함수야. 절대부등식 어디 같은 있냐고. 그럼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도 이걸 들어야 돼요. 어쩐지 너무 짧더라 시험거리. 절대부등식까지는 들어야 하니까 요거 근데 몇 개 안 돼. 짧던데요. 네, 마플에서는 나눠놨긴 했는데 몇 개 안 돼서 뭐 금방 할 거예요. 짧네. 예. 그래서 일단은 질문부터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 해보도록 합시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경제 파트. 자, 오늘 찾고 있어요. 딱히 없는 건 330. 330. 이거 쌤이 어디에 조언 준거 아니야? 이거 안 해? 야, 이거 해봤잖아. 아이씨. 그래요? 그래. 그래서 없는지. 저 영상을 안 봤어요. 아니, 근데 너 수업 시간에 있었잖아. 안 들었네. 기억이 안 나요. 안 들었구만. 자, 330 말고 딴 건요. 없어요. 다른 저 집합에서 좀 많은데요, 쌤. 집합. 명제는 어디? 집합 물어봐세요. 일단 명제부터 다 하고 그럼 뭐 시간이 남으면 집합으로 가도록 합시다. 명제 파트 질문해보세요. 290? 390? 왜야 이거? 저 290이요. 290. 해보자. 290 모든 실수의 수에 대하여 삼페이죠 이거 대우 써도 풀어요. 제2사선이다. 그러니까 참여 명제가 되도록하네. 상수 K 최대값을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 라지 M 빼기 스몰 m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얘가 참이라는 말은 대우. 왜 대우 써? 대우 썼는데요. 왜 대우 써? 왜 대우 써? 그냥 판별하셨으면 안 써도 돼요? 그냥 판별하셨으면 돼요. 그냥 이거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떠 있으면 되잖아. 아니 대우에도 나오는데요. 굳이. 쌤. 근데 뭐 대우를 써서 나왔다면야 뭐 그렇게 쓰셔도 되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떠 있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그러면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D를 씁시다. 4분의 D를 하시면 B 다시 해주고 빼기 AC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여기는 최고차항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딴 거 따질 게 딱히 없어요. 저기 다겠죠. 왜요? 이렇게 하니까 틀려요. 네?
아니 D로 쓰니까 틀려요. 뭐야? 왜냐면 0보다 되게 작거나 돼가지고 저희 부호가 안 붙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틀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계산 실수는 사실 뭐 실수라서 그렇다고 치지만 근데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그 개념이 다른 개념일 수가 있어요. 그냥 채점 꼭 해보시고 다시 풀어보시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집을 푸실 때 자기 약점을 계속 찾아간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서 메꾸고 하다 보면 실력이 야금야금 올라가겠죠. 다음으로 가보자. 370 몇 번? 9, 379. 자, 보자. 세조건 PQR이 줄리지 파이가 아까 P. Q. 이건 뭐 이렇게 길어? R. 이렇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상수 AB에 대해서 B-A 최소값은입니다. 그림은 요거는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순서가 R과 이 Q와 P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생겼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R부터 그리자. B에서 10까지 아니다. Q부터 그릴까? Q가 숫자가 전부 다 숫자니까 Q부터 그려보시면 빼기 4 빼기 2 빼기 4 빼기 2 빼기 2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Q야 Q 그 다음에 R은 B에서 10까지인데 얘가 여기 포함돼야 되잖아 R이 Q에 포함돼야 되니까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로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이 어디 있을 거냐면 B에서 10까지면 10이 여기 있으면 B가 여기쯤 있겠지 그래야 이렇게 되면 요 R이 이렇게 있다 B에서 10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를 하면 P는 Q를 포함해야 되니까 저거를 해야 되는데 P의 범위가 아직 정확하지 않죠. 이거 해봅시다. 이런 녀석들은 보통 이 절대값안이 저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부호를 안에 거의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계산이 편해요. 이렇게 바꿔주는 게 계산이 편하니까 바꿔놓고 생각을 합시다. 이거 이제 바꿔주시면 이 식이 크거나 같다니까 좌우로 가겠죠? 그러니까 x-1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됐다. 요거요. 이 두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죠? 1-a랑 1+a니까 가운데가 1이 기준이야. 이게 1-a보다 작거나 5r 1+a보다 크거나 하는데 이게 1이 어디쯤 있냐면 여기쯤 있겠지. 그러면 1-a랑 1+a가 q를 포함하는 모양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모양이 약간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할 수밖에 없겠다. 그쵸? 지금 색칠. 네, 색칠을 할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이렇게 네, 왜요? A가 그 음수이면은 예. 그것도 그려야. 잠깐만요. 일단 이거 적고.
A가 음수인 거요? A가 음수인 것은 굳이 고려를 할 필요가 없긴 한 게, 잠깐만요.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1 플러스 A가 클 수도 있잖아요.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지. 아,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데 고려는 해보긴 하겠다. A가 음수인 것도 고려는 해보긴 해야 되겠어. 이게 그냥 풀었는데. 네, A가 음수인 것도 고려는 해보긴 하겠네요. 일단 요거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때는 이제 A가 양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봐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되어 있는 녀석들을 순위를 한번 정해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요. 뭐예요? 빼기랑 1 빼기 A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개씩 해보자. 요거. 이거겠지? 그럼 넘어가면은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요거요. 요거 1 플러스 A랑 5가 이렇게 있으니까 1 플러스 A가 작거나 같다. A는 그러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여기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5보다 B는 크거나 같다가 있겠지. 요게 세 번째예요. 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B-A의 최소값을 구하라. 맞나? 네. B-A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는 B는 그러면 작을수록 좋고요 A는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최소가 되지. 그러면 B는 최소값을 써야 되니까 B는 몇을 쓰면 되냐면 5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치? 그리고 A는 최대값을 쓰면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 되는 범위는 어디냐면 요거란 말이야.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최대값은 몇이겠어? 3일 거야.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냥 적당히 푸는 거. 그래서 이제 음수인 것은 여기서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긴 해요. 왜냐면 음수인 거는 최대값은 아니니까. 그지? 상관은 없는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 제일 위에서 A가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면 A가 음수면은 X가 어떻게 돼요? 음수보다 절대값이 크거나 같다는 항상 성립하지. 네. A가 음수가 되면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됩니다. B가 P 범위가 모든 실수가 되면 Q를 포함하는 모양인 거는 맞지. 그래서 음수인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어차피 이 음수인 것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전부 다 작거나 같다 해. 그래서 별로 상관은 없긴 해. 근데 음수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됐어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377. 377. 자, P. Q.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A 되도록 정수 A, B의 값을 정할 때 A의 최대값, B의 최소값, MM의 값을 구하라. 합시다. 일단 P부터 그리자. P가 모든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빼기 3이 여기 있고요. 1이 여기 있습니다. 빼기 3에서 1까지 5할 2보다 크다니까 2는 여기 있어서 2보다 크다. 이게 P예요. 그죠? 됐니? Q를 이제 그려볼 건데 Q는 P를 포함해.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 P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돼. Q가 이렇게 맞네요. 그 다음 R이 P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B보다 크거나 같다는 P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안에 들어가려면 크거나 같다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 이쪽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쪽에 R이 있어야 돼. 여기가 B야. 자, 그래서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리합시다. 요거부터 A는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있고요. 두 번째로 요거요. 이보다 B가 크죠. 요거 동안 안 들어가죠.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고 이제 하라는 거 합시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 보셔야 될 게 정수 AB의 값을 정할 때라고 했어요. 정수 AB의 값을 정할 때라고 했으면 B는 그러면 정수라고 했다면 2보다 큰 정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3부터 되는 정수겠죠. 그리고 이제 A는 요건 문제 없겠다. 그래? 이렇게 될 거라서 요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A의 최대값은 아마 빼기 3일 거고 B의 최소값은 3일 거니까 둘을 곱해봐라 하는 것은 얘네들이 곱해보라는 거겠죠. 자, 기다려보세요. 영역도 다 하고요. 자, 문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또. 294 3 이거 했지 않아? 했어? 이게 답 4번 맞냐? 맞아. 나 이거 했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애들이 했던 걸 기억을 못하냐? 그때 뭐 하고 있었길래? 기억 상실. 그때 이제 모의고사 뭐 힘들어. 아니 기억은 까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적어놨을 거 아니야? 그럼 왜 안 돼 있지? 이상하고.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 그때 늦게 왔어서. 아 늦게 왔나 보구나. 아 맞네. 아 나도. 그래. 그때 모의고사 보고 유수가 좀 늦게 왔어. 그래서 영상 초반부에 좀 보시면 되겠네요. 아니 모의고사 수학 빼고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수학은 어떻게 됐어요? 쌤 저 수학 하나 더 맞았으면 2등급이었어. 내려갔어요? 아니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비슷하면 뭐. 아쌤 저 수학 그 아는 거 11번 수학을 틀려가지고 열심히 해야 올라가죠. 모르는 거. 대충 열심히가 아니라 겁나 열심히 해야 올라옵니다. 뭐라고요? 아 11번 맞았으면 네. 2등급인데. 그래서 70점까지 이런 거.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아저 68이에요. 아.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해요. 뭐 이거 맞았으면 뭐 그건데 누가 아니 못해. 기분이 더럽잖아요. 딱 막차 타는 게 좋은데. 나도 로또 보는 거 다 맞았으면 뭐 그래도 보고 있겠죠. 아니 60점 이상이 그 3년임인데 전 좀 높잖아요. 60점에서. 좀 뭐 막차 쓸데없는 탔어요. 이야기 하고 있네. 아이, 그죠? 실력으로 한 문제 더 맞추세요. 아, 저 그런 거는 특별식을 안 그런 썼어요. 거는 이거는 운이 필요했어요. 근데 실력으로 못 가요. 아니 실력으로 다 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저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실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밑에서도 다 실력으로 갈리는 저희 학교 거예요. 90점 이상 한 명이에요. 뭐 위로 가야 실력인 줄 아냐? 밑에서도 다 위로 실력으로 가야 갈리지. 실력인 거죠. 밑에서도 무슨 뭐 찍어서 뭐 많이 차이 날 것 같지. 그렇지도 않아요. 많이 차이. 너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상 이제 딱 따져보면은 그렇지도 않아. 다 실력 차이야. 지금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런 게 왜, 예? 뭐야? 학교에서 제 코시 슈바르츠 보는 색깔 다 나갔어요. 빠르구만. 역시 너희는 어차피 거기까지 나가야 되니까 네, 후딱후딱 빼고 있겠지. 얘네도 도형의 이동 시작이에요. 그럴걸? 맞지? 응. 아니다. 도영이 끝났나? 도영이 좀부터지. 전에 이거 그거부터 시작. 아씨. 왜요? 제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너? 너희야? 도형의 이동부터 역함수까지. 아니야 나 점에 이동 그거 본데. 아니 나는 근데 도형의 이동 처음부터 그냥. 나도 도영의 이동 처음 붙은데. 아, 아니 도영의 이동 전에 점의 이동을 먼저 하잖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어. 다음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실력을 야금야금 올려보세요. 온도 실력인가요? 네? 온도 실력인가요? 아니요. 운은 실력이 아니죠. 운입니다. 근데 점수가 운으로 갈리진 않아요. 수영에서 운이 좋아서 한등 올릴 수 있어요. 어차피 운으로 해봐야 금방 한두 문제예요. 나 한두 문제 갖고 등급이 갈리는 거 아니에요? 네? 한두 문제 갖고 등급이 갈리는 거.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등급이 갈릴 수도 있겠죠. 원래 찍어놓은 등급 맞췄으면 2등급인데 그냥 잘 생각을 해봐. 그 운으로 로또 맞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그 정도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로또는 뭐 아무 사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찍는 거잖아. 찍기로도 그렇게 맞추는데 몇 개 맞춰야 돼요? 응? 6개 맞춰야 돼. 시험은 우지선다니까 몇 프로냐고. 20% 확률이 20%잖아. 이 20%면 은근 높아요. 너 이거 게임한다고 생각해봐. 20% 확률이면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10% 하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게임 적게 돼요. 피파 광고 20% 야? 2%면 높잖아. 야, 피파 같은 거, 강화 같은 거 이렇게 뭐 7%예요, 뽑으면 7% 이렇게 나오는데 20%면 굉장히 높은 거지. 근데 7%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뭐 딴 데 뭐 다른 게임들 보면 막 0. 몇 프로 이렇다니까. 무슨 박스 이런 거 까면은 0. 몇 프로로 나오는 거지. 0.09% 한번 뽑아봤어. 아, 좋겠네요. 근데 그런 거 뽑아봐야 좋을 거 없어요. 결국은 게임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이야기를 해주자면 그 도박 같은 걸 여러분이 하셔도 스포츠 토토. 오히려 돈을 잃는 게 이득이에요. 인생 전체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비기너스 럭이라고 그 일부러 따게. 아니요. 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모르고 했는데 재수 좋게 해서 많이 땄다고 치자.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그 도박에 빠져들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거지. 근데 그 도박하면 돈은 없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것 많지. 같지.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돈을 땄을 때 희열. 그 희열, 그렇지. 그거가 계속 이제 아른아른거린다면 거기 빠져들 수 있는 거죠. 도박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박 중독이 되는 겁니다. 도박 중독 되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못 고쳐요. 왜요? 네? 왜요? 네, 안 고쳐져요. 인생 다 말아먹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돈 다 빌려가지고 다 말아먹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죽겠지. 그러니까 도박 중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해 보세요. 319분. 319. 풀었는데 헷갈려가지고. 이거 5번 아니고 5번 아니? 그렇게 안 되지. 어떻게 모르겠네. 지금 이미 찍어서 풀어요. 야, 네가 그러니까 자꾸 운을 물어봤구나. 맨날 찍고 이러니까 시험 때는 너무 지쳐. 맨날 뭐 운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이번에 너무 좋았는데. 아, 제 수능제 다 찍어서 다 나간 거 아니야? 너무 도박 행복할 것 같아. 중독되겠다. 니 수능도 찍었어? 서술형 풀었지. 어떻게 찍어? 사실은 못 찍어. 아니 야, 아니. 29번 30번 찍었어. 자, 얘들아 29번 찍었거든. 하자. 자, 얘네들을 연결을 시켜보려고 P이면 Q이다여서 R이면 not Q이다를 Q이면 not R이다로 바꿨더니 얘네들이가 이제 연결되고 여기가 또 희한하게 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지? 근데 P에서 출발해서 P로 끝났잖아. 그럼 얘들이 이렇게 돌아온단 말이야. 돌아온다는 말은 뭐다? 같이다. 같다라는 소리라서 P와 Q와 나달이면 R의 여집합이지. 이렇게가 동시에요. 얘네 셋이. 오, 예. 이렇게 셋이 동시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봅시다. 기획 Q이면 P이냐? 맞죠? 네. D는 Q의 여집합이면 R이냐? 예. 맞죠 이것도? Q 여집합하면 R 되죠? 이건 P교 R이 공집합이냐? 맞아요. 맞죠? P는 R의 여집합이잖아. 그러니까 R의 여집합이랑 R 교집합하면 공집합이죠. 그래요. 얼마 쉽게 푸시네. 겁나 쉬우니까요. 짜증나. 344. 3, 4, 4. 못 나와서 여기 4번 했어. 몇 번이고? 4번이. 아이씨. 4번 찍었지. 아니? 이건 찍었어.
저 맨날 찍고 저. 아니 안 찍었어요. 아니. 자, 기니비에 P하고 Q를 한번 적어봅시다. P가 뭐냐면 절대값 A 빼기 B, 절대값 A 더하기 B. Q가 뭐냐면 A는 0 또는 B가 0.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더하기 B. 얘는 이고 세 번째가 해봅시다. 자, 절대값 A 빼기 B랑 절대값 A 플러스 B가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되죠? 둘이 곱해요. 얘네들이 이거 같아요. 어떻게 되면 아. 되죠? 빼기 4의 B는 들어. 둘다 영영. 그러니까 AB가 하나가 0이 돼야 돼. B가 연결. 그러네 하나만 연결. 하나만 연결도 되잖아. 마이너스 4AB가 0이니까 A가 0 또는 B가 0이 되죠. 그러네. 아,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된다. 이거는 절대값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우 나누기랑 그다음에 그래요. 뭐 이렇게 있는데 얘는 경우 나누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제곱해서 풀거나 제곱해서 풀리죠. 제곱해서 풀거나 아니면은 그 절대값끼리 같다 했을 때 우리 하는 거 있죠. 안에 것끼리 그냥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거나 그거 할 때 있죠. 기억나시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안에 숫자끼리 그냥 같다라고 해보시면 A가 날아갈 거니까 B가 0에다가 나오고 만약에 안에 있는 숫자끼리 부호가 다르다라고 해보시면 부호가 다르면 A가 0에다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 됐어요? 제곱해서 푼 것들이 한번 해봤을 테니까 이것만 소개를 해주자면 그래서 기억이 Q가 P랑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P의 충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죠? 우리는 P충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해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A 더하기 B다 하시면 얘도 제곱해주는 게 낫겠죠? 경우 나누기도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곱해줍시다. 제곱 한번 해서 풀어보시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면 이 AB랑 이 절대값 AB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AB가 AB랑 같아야 돼. 그 말이 무슨 소리지? 뭐 AB가 0 이상. 절대값 AB가 그대로 나왔을 거 아니야. 나와야 AB랑 같아지지. 그대로 나왔다는 말은 AB가 0 이상이라는 소리지. 이거 이해되니? 네. 자, AB가 0 이상인과 A가 0보다 크거나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똑같니? 아니요, 틀려요. 다르죠. AB가 0 이상 되려면 음도 되잖아. 마마도 되죠, 마마. 자, T는 얘 한번 해봅시다. A 더하기 B랑 A 빼기 B의 절대값 해가지고 얘가 이쪽에 더 커야 돼요. 그래서 AB가 0보다 작냐 이걸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제곱해서 비교해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비교해도 문제는 없다, 그지? 그래서 부호가 똑같을 때는 제곱해서 준다. AB가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날려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2도 날려놓고 그러면 AB가 빼기 AB보다 이거 AB 왼쪽으로 넘어오면 되겠다. 2AB가 그러면 0보다 작잖아. 그래서 AB가 0보다 작다가 딱 나오니까 얘가 얘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중이 맞다. 맞나요? 싸움으로 갑시다. 4AB 아니에요? 4AB는 0보다 작다 아니에요? 2를 날렸잖아. 아 이래. 딱 네. 질문이 더 없으니까 명제. 집합이 어려워. 좋아요. 뭐 명제가 더 없으면 집합 질문도 해보세요. 쌤, 네.
그만 다 안 해주시네요. 뭐요? 그 모의고사. 어? 저희 다 못했잖아요. 아, 모의고사 좀 덜했구나. 혹시 그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때 좀 덜 하던 게 있었군요. 그거 아직 안 풀어봤는데. 설마 일단 집합해보세요. 계산해보세요. 쌤 저 191이요. 191이요. 어느 학교에서 토론 글쓰기 탐구 발표 대회가 열렸다. 다음은 세 가지 대회 중 적어도 한 대회에 참가한 학생 100명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게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세 가지 대회 중 적어도 한 대회에 참가한 학생 100명이라는 소리는 셋 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없다는 소리지. 네. 그러니까 그냥 A합, B합, C하면 일단 100이야. 토론 글쓰기 탐구가 있겠다. 이렇게 요거 다 더하시면 100입니다. 자, 토론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글쓰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23명이다 라는 말은 토론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글쓰기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요거겠지. 토론에서 글쓰기 빼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23명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글쓰기에 대해 참가했어요. 글쓰기 대회 참가한 학생 중 탐구 발표 대회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글빼기 탐. 글빼기 탐이네요. 29다. 세 번째로 세 가지 대회에 모두 참가한 학생은 17명이다. 글, 토, 탐. 자,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가 17이래요. 숫자 한번 채워나가 봅시다. 토론에서 글쓰기를 한번 빼봐. 토론에서 글쓰기를 빼면 여기하고 여기지. 요거하고 요거죠. 네. 요거 두 개 넣으면은 23이라는 소리인데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XYZ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전체적으로 다 더하시면 10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뭘 알고 있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7까지 더하면 이게 100이죠.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토론에서 글쓰기 빼면 A 더하기 B가 23이라는 걸 알고요. 글쓰기에서 탐구를 한번 빼봐요. 글쓰기에서 탐구를 빼면 B 더하기 X인가요? 이게 29야. 자, 그러면 여기 요 위에 식을 구하라고 하는 게 뭐지? 탐구 발표대회에 참가한 학생 중 토론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 수는 토론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 Y 수는 플러스 C. B 플러스 Y 플러스 C 아니야? 탐구 발표 대회. 탐구에 참가 Z 플러스 C 아니에요? 아니지. 탐구에- Y 플러스 C. 잠깐만 탐구에 참가한 학생 중 토론에 참가한 그러니까 탐 빼기 토구나. Y 그치? 플러스 C구나. 구하라고 하는 거는 탐 빼기 토지. 탐 빼기 토를 구하라 라는 것은 이게 결국 뭘 구하라는 Y 거냐면 Y 플러스 C를 구하라는 거야. 이건 구하라는 거네요. 이거 이제 대입하면 끝나겠다 그지? A 더하기 G 한번 찾아보세요. A랑 Z 이렇게 더하면 23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X는 B하고 X 이렇게 더하면 29고요. 51.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40. 그 다음에 69. 69에다가 남는 게 C하고 Y. 31.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무엇입니까?
194.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주자면 이 녀석은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NA, NB, NC에서 교교교 뺀 다음에 N, A교, B교, C 더하는 그 공식 써가지고 푸는 방법과 그렇게 영역에 들어가는 녀석을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가지고 관계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문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기를 보통은 추천을 해주고 뒤로 다 적어서. 예, 이렇게 이제 영역에 들어가는 그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게 조금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근데 그 공식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에서 잘 안 되면 궤도 한번 써봐야 되니까 두 가지 방법도 다 알아두시기는 하시되 얘를 주로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요 세 개 가지고 이렇게 영역이 어쩌고 3개짜리 막 이거 따지는 거. 끝. 190. 194 이거 어느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해봅시다. 전체 일법 U가 2, 3, 4, 5, 6, 7 3, 4, 5, 6, 7 2, 3, 4, 5, 6, 7 해서보면 답 A가 4 교비가 2 보자 했을 때 A가 4 A 차 B가 2 A 차 C가 2일 때 B 자 해보자. 이거 진짜 헷갈려요 이거. 네. 네, 비교시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용은 한번 해봅시다. A가 4, A차 B가 2, 그 다음에 A차 C가 가운데 요 영역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ABCD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가 4라는 소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개라는 소리지. 딴 영역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전부 다 A 관련이에요. 그치? 그래서 A만 딱 표시를 했어요. A차 B를 하시면 A에서 B를 딱 빼면 A 앞뒤죠. A 플러스 B가 2예요. 그죠? 그리고 A차 C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다. 얘가 2인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보시면 어디냐면 비교시. 비교시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인 거예요. 그러면은 비교시는 이쪽이잖아. 여기잖아요. 그죠? 네. 이거의 최대랑 최소의 합은 이라고 했으니까 네, 비교시의 개수네. 개수. 그러면 비교시 A 입장에서 보면은 C가 제일 커지면 커질수록 비교시가 커지는 거고요. 그죠? A 입장에서 보시면 C가 그러면 작고 딴 데 분산이 많이 되어 있을수록 이게 최소가 되는 거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4개인 건데 A 플러스 B가 2이면서 A 플러스 B가 2인데 그러면은 A가 공통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C 쪽에 좀 많이 안 들어가게 하려면 111. 네? A가 1이고 B가 1이고 D가 1이고. 111이요? 이 영역은 어때?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다. 어차피 근데 똑같은 거 아니야? 잠깐만.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2 그러면은 A가 2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A가 2면은 B하고 B는 0이잖아. 그럼 C가 2네. 네, 그렇죠. 잠깐만. A가 2면은 C가 2네. C가 1. 만약에 A가 1이면 C가 1. C가 1. 1이 되니까 C가 1이네.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2이네. C가 2이니까 0 아니고 C가 0이네. C가 0. 그러면은 경우를 딱 보시면 C에 제일 적게 넣을 때랑 제일 많이 넣을 때가 이 두 가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에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갔을 때는 C에 두 개가 들어갔을 때는 나머지 영역에서는 얘네 세 개 합쳐서 두 개일 거 아니야, 그지? 요거 세 개 합쳐서 두 개면 요거 세 개 합쳐서 두 개. 여기 두 개가 들어가니까 얘네 여기 세 개 합쳐서 두 개를 빼고 나면은 여기 요 교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개수는 네 개겠지. 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들어가면 네 개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4가 되는 거고 최소값을 봐보시면 C에 0개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0개를 집어넣으시면 지금 개수가 아니에요. 합이에요. 아니야 최대값과 최소값. 값이야.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아니, n이잖아 n. 아, n이잖아요. 근데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예. 그래서 여기 0개를 넣을 수 있어요. 여기를 0개를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거 다 합쳐서 4개를 맞출 수 있잖아, 그치? 네. B하고 D가 두 개씩 있으면 두 개, 빵개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다가 0개를 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A에다가 결국은 4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4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2개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얘가 최소가 되려면 이 2개를 여기 안 넣고 뭐 이렇게 나눠버리면 되잖아. 여기에 빵개 넣을 수도 있죠. 아, 빵개 넣을 수 있구나. 그렇지? 여기에 꼭 2개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딴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딴 데다가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몰이 0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겠죠. 이게 어떻게 될까를 좀 저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해봐야 돼. 예, 좀 경우를 이렇게 얘가 며칠대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경우 나눠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될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연달아 해봅시다. 자, 여러분 해봅시다. 즐거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이 고생이 많으시군요. 에휴. 뭐또 얘기야? 망했어. 뭐라고요? 여러분 아침 일찍 와서 고생을 하는 만큼 많이 가져가셔야겠죠? 그래서 교정쌤. 뭐라고요? 저 앞으로가 한 명 있다가 자꾸 이야기를 못하겠어. 얘기 하나 할 때마다 자꾸 댓글을 달아가지고. 자, 질문 더 있으면 질문 더 해보세요. 없으면 진도 나가고요. 없나 보네요. 진도나 합시다. 자, 합시다. 절대 묻어주세요. 성현이가 오늘 시작하는 게 없구나. 왜 시험 아무나 안 돼? 하다 보면 오겠죠. 190번. A비율 실수일 때 다음 중 절대분식이 아닌 것은입니다. 우리가 일단 절대분식이라고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이거 이투수 성적 나왔어. 자, 쌤, 저 수학 2등급 나왔는데요. 아, 이투스야? 네. 아, 속상하죠. 자, 보세요.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우리가 일단 지난번에 그 얘기는 했었지. 부등식이 일단 나오는 순간 실수라는 가정은 깔고 들어간다고 했었잖아. 왜냐면 허수는 크게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등식에다가 허수를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부등식이 일단 나오는 순간 실수라는 가정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실수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당연히 성립하지. 그리고 이거랑 뭐 또 절대값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어떤 뭐 완전 제곱식을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다가 어떤 이 양수 같은 것들을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하겠죠. 괜히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끔합니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는 요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비교도 가끔씩 하는데 크기 비교하는 것들은 대체로는 뭐 하냐면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 빼보죠. 빼가지고 만약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A 쪽이 큰 거고요. 빼가지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B 쪽이 큰 거겠지. 이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크기 비교해서 이제 그냥 빼는 게 좀 곤란할 때는 제곱해서 빼죠. 이런 거 비교할 때는 어떤 거 할 때요? 절대값이 붙어 있거나 루트가 붙어 있거나 뭐 이런 거는 제곱해서 빼기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해요? 나눠보기도 하죠. 얘는 빼기보다는 나누기가 좀 더 나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나누기도 하는데 나눠가지고 얘가 이제 1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으면 A 쪽이 더 큰 거 1보다 작거나 같으면 B 쪽이 더 큰 거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 이거 뒤쪽에 가서 이제 나오는 그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도 절대부등식에 들어가긴 하지만 걔들은 절대부등식 중에서도 많이 쓰이고 특별한 것들을 뒤로 빼놓은 거고 일단은 절대부등식은 이런 것들 위주로 사용이 된다. 이게 이제 간단한 리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한번 봅시다. 자 A 더하기 B는 2보 A 더하기 A분의 1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 맞나요? 맞죠? 아니 아니. 맞아요? 아니 아, 예. 0이면 안 되잖아요. A를 해볼 거예요. A분의 1이 일단 나왔으니까 0은 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0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0을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뭔가 이거 생각하면 우리 약간 산술기하도 네, 떠오르면서 산술기하를 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나요? 아닌 거 음수하면 아니죠. 그죠? 수능이 아니죠. 이게 왜 아니냐면 A 산술기하를 쓸 때는 양 두 개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양양일 때 써요. 양양일 때. 근데 얘는 양양이라는 실수라며. 그러니까 얘는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간단하게 마이너스 1만 집어넣어봐도 이렇게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빼기 1만 집어넣어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입니다. 1번은 그래서 함정같이 해놓은 거예요. 약간 A 더하기 A분의 1 보면 A분의 1 딱 보면 산수유기한다? 하고 산수유기하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네? 이걸로 연결되면 이제 1번에서 낚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수라는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아하, 얘가 그러면 양수 조건이 아니니까 음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겠구나. 그걸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예, 다 1번이에요. 아닌 걸 찾으면 되잖아. 다음 15번. 예, 아쉬워요? 혼자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세요. 혼자 문제를 푸는데 1번에서 답이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 이거요. 네. 이게 또 남이 풀어주니까 저걸 아쉬워하지. 자, 이거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간의 얼마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제 이거 뭐예요? 산수. 산기죠, 산기.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 산술기하의 증명이네요, 그죠? 자, 뭐 했냐면은 두 개를 뺐어요. 그럼 0 아니야? 0이라고. 아니 0도 하나. 자, 얘가 그게 0보다 는 가이다라고 했는데 가가 뭘까요? 가. 네. 가의 보기를 한번 쓰고 봐보세요. 어때요? 뭔가 완전 제곱식 만들고 뭐 이렇게 난리 쳤죠? 네. 얘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약간 뭔가 완전 제곱식하고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것 같잖아. 그래서 합쳐보자. 따라오니? 네. 이건데 뭔가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하고 봐봐. 보기가 완전 제곱식이 많잖아요, 그죠? 완전 제곱식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혹시 보이는 게 있나요? A 마이너스 루트 B죠.
아니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치. 이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객관식 문제들은 보기도 한번 이렇게 문제 풀다가 보기도 한번 쓱 보면 좋아요. 보기 쓱 봐서 그냥 뜬금없이 이게 는 가다 하면 가가 도대체 뭐라는 소리야?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소리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보기를 한번 쓱 보는 거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뭐 만들라는 소리구나. 여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라는 소리구나. 이런 거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이거 알 수 있죠. 이게 가예요. 이게 갑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가는 걸면 완전 제곱이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고,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나일 때이나인데 이거 등호 성립할 때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제곱이 0될 때잖아. 제곱이 0될 때라는 말은 루트 A가 루트 B일 때잖아. 루트 A가 루트 B일 때라는 말은 무슨 소리? A가 B일 때지. 산기 증명. 자, 산기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 써먹어 봅시다. 419번. x 플러스 y는 4. 2루트 X. 그 다음에 xy의 최대값은 a이다. 그리고 이거는 바로 산기를 씁시다. 이거 산기 쓰면 뭐예요? A 마이너스를 써서 2루트 X. 이거지. 얘가 4잖아요. 2야. 2로 나누면은 2가 되고 양면 제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네.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4다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게 갑니다. 나 한번 해봅시다. 나는 뭐냐면 xy가 3 구하라고 하는 건 3x 더하기 4y. 짜잔. 산기 바로 쓰자. 2루트 그걸 곱하시면 12xy. xy가 3이니까 얘는 36. 그러면 얘는 6. 12죠? 어때요? 별로 안 어렵죠? 그 산술기에서 그 자리 바꿔줘 그냥 있지 않아요? 산기에서 자리 바꿔주는 거야? 네. 그게 뭐지? 어떤 자리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배치를 바꿔주는 게 있던데. 배치 바꿔준다. 그러니까 저 위치를 바꿔 쓴 거 아니야? 약간 이 문제 말고 만약에 변형 문제에서 그 2루트 AB에서 만약에 뭐라 설명해야 되지? 머릿속을 정리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3x 플러스 4y를 곱해서 2루트 12x y가 나오잖아요. 응. 근데 일단 문제 나오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너는 뭐 나중에 선생 같은 거 못하겠다. 설명 못하는 거 보니까. 자, 이거요. 자, a 플러스 4랑 a분의 1 플러스 1의 최소값은 a입니다. 이런 거는 뭐 간단해요. 전개하면 됩니다. 슝. 전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1 A분의 4 플러스 이건가? 4 네. 아무튼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상수 얘는 가만히 놔두시고 요거 두 개로 산기 한번 써봅시다. 산기 쓰시면 크거나 같다 해서 2루트 4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 앞에 이제 5가 있었으니까 여기에도 5를 여기 뒤에 딱 써주면 똑같아지겠죠? 이 왼쪽 위에 거랑 밑에 게. 자, 그러면 요게 몇이에요? 9지. 그냥 A 곱해서 하면 안 돼. 뭘 A로 곱해? 그냥 A 플러스 4하고 A분의 1 플러스 1 되면 A 곱해서 그냥 하면 안 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A분의 1을 없앤다는 그 마인드로 이제 A를 곱해서 풀면 안 되는 거. 아니 여기 A 이거 전개하면 돼요? A를 곱하겠다고요? 예, 여기다가? 예. A를 그럼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또 어디서 나눌 거야? 그러네.
네 맘대로 그냥 곱하면 식이 2배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원래 식이 아니잖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얘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이거 우리가 등식이거나 부등식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양변에다가 똑같은 걸 하는 건 괜찮아요. 또는 분수여서 위아래에 똑같은 거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식이 똑같잖아. 근데 그냥 식에서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이 식을 우리가 변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 되려면 곱하거나 나눈 거에 반대 연산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426은 다 했고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볼까? 뭔 얘기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혹시 바로 산기를 쓸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관심 없었어. 그래서 얘네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혹시 이렇게 갈 수는 없나? 가능하지 않아? 이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안 되나? 대시장이 되죠? 이렇게 해서도 가능은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 이게 상수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수값이 아니라서 요 녀석의 범위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범위도 생각을 해줘야 돼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최소값인데 이쪽으로 가면 최대값을 구하는 연산이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요 녀석의 범위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요 범위 생각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최대값 구하는 연산이 되고 이거 범위 생각을 했을 때 이 녀석의 범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봐서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되는 범위와 얘가 최소값이 되는 범위를 비교를 해서 등호가 성립하는지도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쌤이 아까 생각한 게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어. 네. 근데 이제 수학 문제를 항상 그 틀에 박힌 식으로만 푸시면 물론 뭐 여러분은 그 틀이 아직 틀도 제대로 못해서가 문제인 건데 그 여기 우리가 유형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형서에서 이 단원에 있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 유형들의 풀이들이 각각은 이 유형은 어떻게 풀고 저 유형은 어떻게 풀고 그리고 이 유형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이런 게 있고 이 어려운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돼서 어렵고 이거는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까지 정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파악을 하셔야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 정도가 되나요 여러분? 안 되시잖아요. 괜찮아요. 돼요? 돼요. 그래서 책 하나를 파면 어떤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이 책에 나오는 문제는 내가 다 풀 수 있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내가 다 이해했어. 정도 느낌으로 그 책을 파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아 쌤이 그렇게 공부했어요? 네. 뭐를요? 아 멍 못했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 책에 있는 거 다 풀 수 있다. 뭐 이런 느낌. 아 딴 그 또 문제집 잡지 않고 이것만요. 딱 이책만. 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걸 다 풀 수 있게 유형서를 하나 정해서 그 책에 있는 걸 다 풀 수 있도록 만들면 여러분이 뭘 한 거냐면 틀에 맞춰서 이제 푸는 거를 딱 끝낸 거예요. 쌤 뭔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있는 유형서에 있는 거는 딱 틀로 고정시켜 놨단 말이야. 유형으로 나눠 놨잖아. 여기 딱 구분을 딱 시켜 놨단 말이야. 이 유형, 저 유형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 틀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그 정도를 하게 되면.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뭐 1등급을 노리시고 뭐 좀 더 높은 곳을 노리신다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틀 안에 있는 걸 다 풀 수 있게 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그
이 유형에 정확하게 이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없는 약간 여기 유형이랑 저기 유형을 좀 섞어 놓은 애들 좀 이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여기저기를 많이 끌어와서 섞는단 말이야. 그래서 섞어 놓은 애들 고단도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이 이제 쌓아가셔야지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축하는 이 실력의 이거가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편집하.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가야죠. 그냥 하라는 대로 여러분 그냥 뭐 문제만 풀 거예요? 네. 네? 이거 야 풀어와 하면 그냥 풀고 말 거예요? 네. 우리 앞에 목표 지점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등산할 때도 이 목표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가잖아요. 아 이제 몇 킬로 가면 되겠구나 하면서 걷는 거잖아. 정상을 보고 가셔야죠.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32번. 왜요? 이게 왜 한숨이죠? 저 맨날 한숨이시다. 이거 x-5 영어로 보여서 이거 더하기 5를 해줘야 되는 거. 자, 이거 최소값을 m 그때의 x값을 n이라고 할 때 mn에 대하여 m 더하기 n의 값을 냅니다. 우리가 명제 파트에서 특히 절대부등식 파트에는 증명을 하는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산술계열을 쓰시면 여기서는 그냥 산술계열을 쓰고 말았는데 산술계열을 쓰시면 항상 그 서술형에 쓰라고 하실 때는 이거예요. 그 등호 성립 조건도 꼭 적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 등호는 a분의 4와 a가 같을 때 성립한다. 요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서술형으로 문제를 냈다. 그러면 여기 꼭 부분점수 붙어 있다. 이렇게 2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 안 쓰면 2점 깎이고 이런 식이에요. 등호가 뭐그 0되는 거죠? 네, 이거 크거나 같다 해서 비우고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하는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에서 우리가 산술계열을 썼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서술형이 아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답만 구하면 되니까. 서술형일 때는 이거 등호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이거 적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쪽은 서술형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체크를 하고 갑시다. 호시. 자, 다음으로 가볼까? 이거 얘 같은 경우는 변형해 주시면 되잖아요. 얘가 그냥 하시면 안 날라가니까 이거를 배경에 나면 나중에 어떻게 그렇죠. 빼교를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은 요게 예쁘게 요 모양이 딱 되고 빼교를 했으니까 더하기 5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면 돼? 그거 하나 넣자. 사줄게요. 호시네. 1분 1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5는 그대로 따라오면 되겠죠? 7. 그래서 7입니다. 그때 x값. 그리고 맞다. 그때 x값이라는 것은 얘하고 얘가 같을 때잖아. 그지? 그러면은 두 개 더해서 얘가 두 개 더해서 얘 뒤에 5를 빼놓고 생각을 하면 두 개 더해서 2 될 때인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이 몇이겠어? 1씩이겠지. 여기가 1, 1일 때겠지. 그러니까 1, 1일 때니까 x가 몇일 때야?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게 2가 돼야 돼요? 5를 빼놓고. 뒤에 5는 산술기에 안 들어가잖아. 네. 산술기에 들어갈 때만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 둘이 해서 결국 2 될 때가 최소인 거잖아. 2될 때. 2 될 때. 네, 2될 때.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2 될 때인데 얘네들이 네. 등호 성립 조건은 둘이 같을 때잖아. 네. 같을 때니까 1, 1이겠지. 네. 얘가 1 되려면 6이어야 되지. 6이 돼. 다음으로 갑시다. 호시가 아니고 호시는 제일 끝에 나오는 거. 활용. 활용 한번 해봅시다. 중학교 때 활용을 엄청 싫어요. 왜요? 중학교 수학 찍는 거야. 증거 듣지 않았어. 간장. 자 여러분 갑시다. 길이가 60인 철망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우리 전체의 넓이의 최대값은 입니다. 볼까요?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얘가 이 길이들이 다 달라요, 그죠? 이 길이들이 다 달라서 그러면 얘를 y, g 딴 거 뭐 아니면 a, b, c, d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구하라는 거 한번 보시면 우리 전체 넓이의 최대값이지. 전체 넓이의 최대값이라서 얘가 넓이가 다 다르든 아니면 넓이가 일정하든 전체 넓이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를 다 다르게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귀찮을 거니까 이 녀석을 그냥 문제를 바꿔. 똑같은 넓이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버립시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훨씬 쉬울 거니까. 만약에 넓이가 다 다르다고 하면 이 길이들을 다 세로 정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x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x에다가 y도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y 해가지고 얘가 60 돼야 돼요. 그 다음 전체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x 곱하기 4y죠. 네. 되니? 2x 곱하기 4y를 했을 때 이거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뭐 하면 되겠어요? 그 산술기가. 여기에서 산술기 한번 해봅시다. 5x 수가 나왔다. 사실. 이렇게 되고 얘가 그러면 60이잖아요. 네. 2로 나누면 30이잖아요. 제곱하면 이게 900이 되고 XY는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8xy죠. 40xy가 있으니까 5로만 나누면 되겠죠. 5로만 딱 나누면은 8xy 5로 나누면 5, 5, 8x 자 8xy의 최대값은 몇? 80이겠죠. 답이 없어. 답이요. 저 90, 뭐야? 저 90이에요 이거. 뭐야? 90이라고? 네, 준현이가 뭐야? 풀어보겠대요. 내가 90 맞아. 내가 풀었어 방금. 아니 답지가 없잖아. 저 그냥 잠깐만요. 쌤 여기. 뭐지? 쌤 이거. 제가 학교 준현이한테 기출, 기출, 학교 학교 기출. 주는 건가? 네? 학교 준현이한테 주는 기출이. 건가? 뭐 이렇게 오. 계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네, 때려보세요. 쌤이 틀렸어요. 준현이가 저 맞았어요. 그냥 1분 만에 풀었는데. 아 이거 다 더해서 60이다. 쌤 아직 저한테 모르는. EXY가 아니군요. X 이거 플러스 4y네. EX 곱하기 4Y가 아니라 X 곱하기 4Y죠. 8XY가 아니라 4XY죠. 쌤 진짜. 제가 아침이라서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얘가 다니까요? 쌤 네. 학식대로 공부 안 해야겠네. 저보다 안 되네. 90이겠죠. 셋. 150. 자, 그래서 90입니다. 답으로 갈까요? 고시. 마지막. 드디어 여러분이 바라던 고시가 왔습니다. 그런 거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요? 쌤 이거. 분위기를 환기하는 거죠. 전혀 환기가 되지 않았어요. 쌤만 관계하는 거야. 예, 저 환기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든 말든. 이기적인 사람이시다. 원래 이기죠. 저 아플러 저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 펠러. 펠 맞다. 제가 그래서 이적이. 이거를 왼쪽으로 뺄 거예요. 이거 제곱해서 넘긴 걸 뺍시다. 그러면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면 된다. 날라가잖아. 자 날려봅시다. 이거와 이걸로 날라가죠. 남는 게 이거와 이건데 이게 뭐죠? A 마이너스 B AY 마이너스 B가 X죠. 자,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죠. 여기서 가가 뭐냐면 얘예요. 얘가 가죠.
얘가 가고요. 등호는 등호가 언제 성립할 때인 거냐면 제곱이 연결되잖아. AY가 제곱이 BX. 연결되니까 AY가 BX. 이제 AY가 BX인데 거기 보시면 거기 있네요 그냥. 쌤 근데 거기 끝나는데 뭐 우리 자유 숙제 하시는 거 아니 뭐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요거 다 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부등식까지 지난 시간에 그냥 이거 다 할 걸. 괜히 저 얘네들이 여기 명제까지만이라고 해서 여기서 끊었잖아. 애초에 시간이 없었어요. 애초에 시간도 없으니. 그랬으면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쓸데없이 안 풀고 이거 명제 이거 요거까지 했으면 끝났잖아. 자 그래서 그러면 다음 주에 뭐 갖고 와요? 너희는 그대로 시너지 갖고 오시면 되고요. 예영이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를 들고 오세요. 너희가 올림포스가 부교재라고 거기서 낸다고 했지. 걔 한 바퀴 풀어봐야 되니까 걔 가지고 오시고요. 너희는 뭐 자이지 뭐. 얘네들은 자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이 수화 들고 오시면 되겠고 나머지 분들은 가만히 있자. 지수는 어디까지였지? 합성함수까지라고 하는데 합성 역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어. 아직 모르겠어요. 명확하진 않지. 일단은 그러면 합성함수 역함수까지는 가야 되니까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딱. 두 개 단원이 2개 정도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개 더 진행을 하고 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다 평행이동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닐걸? 안 나가는 학교 저 있어요. 경보가 이미 했어.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합성함수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어디부터 할 거냐면 너희 원방부터죠. 예. 그래서 원방 왜 원방을 안 들어가서 원방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 귀찮구만. 제 강연사하고 저는 예. 기말고사 이게 범위가 이렇게 왜요? 아니 수학일기 자꾸 고위권으로요. 근데 어차피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쌤이 요즘에 진도 빼느라고 학교 쌤이 설명을 거의 안 해요. 후루룩 나가는구나. 네. 쌤 저랑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자이요. 쌤이 숙제 내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진도 나가시는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그거 문제 푸는 것과 숙제 관리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는 좀 수업 진행을 좀 다르게 해서요. 그 오답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첫 번째 시간에 먼저 진도를 먼저 나가겠습니다. 1교시에 진도를 먼저 나가고요. 진도를 빼놓고 2교시 때 한 절반 정도로 쪼개서 오답하고요. 진도. 아니 또 오답할 거예요. 어이? 그럼 그냥 이것이 전체가 오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답은 어떻게 되냐면 진도 나가시는 분들의 오답이고 이 오답은 각자 풀어오시는 분들의 오답이에요. 그래서 각자 하시는 분들도 따로따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좀 쪼개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진도 나가신 분들은 요거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로 해서 요것만 조금만 오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오시는 분들도 각자 개별적으로 오답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되면 클래식도 좀 달라지겠죠. 개별적으로. 망했네 진짜. 선생님 저 다음 주 수요일에 빠져요. 그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수련해요? 선생님 선생님 빠지면 어떻게 돼요? 네? 영상 봐야지. 네, 영상이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찍어주시네. 네. 다시 함수랑 합성함수는 네가 볼 수 있는 부분이네. 자, 그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너희만 그래, 너희만. 이쪽만. 너희 며칠이었지? 시험 기간이? 진짜 저봐. 이렇다니까. 제가 그 다른 학년도 살펴봤는데요. 다른 학년들도 전부 다 4일에 다 보는데 전부 다 4일에 뭐 그 주에 다 봐. 주에 에이, 끝나고 17일, 나서 에이. 그 주에 다 보는데 요쪽만 그 왜 2주 뒤에 보는 거야? 심지어 얘네가 저희보다 늦어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시험 기간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입니다. 아, 17일 본. 아이,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걔는 그렇고요. 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집합이에요. 뭐라고요? 우리 산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높은 산의 기준이 모르잖아. 아니 그걸 그죠? 모르지. 집합이에요. 집합이죠? 집합. 엥? 네? 명제를 모르는 거야. 가장이라며.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아 가장 높은 산이라며. 한정적인 네, 가장 높은 산은 하나밖에 없죠. 그냥 그거 풀지 마 성현아. 그거 너무 쉬운 거는 좀 넘어가지. 아니 이런 거에 여기 봐, 뒤 틀려. 아, 뭔 쉬운 걸 넘어가재. 시간 틀려. 낭비예요 이런 거. 저희는 뭐예요? 그냥 문제 풀면 돼. 시간이 좀 남아서요. 뭘까요? 아니 뭐 모의고사 오답이나 해볼까? 아니요. 이제 저희 이제 마지막 저희 시간. 쌤, 저 그냥 숙제를 좀 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차라리. 아 맞다. 여러분 그 가만히 있자. 아 그냥 모의고사 하기도 좀 애매해. 쌤 해봐야 단답형 뭐 한 문제 정도 나오네요. 하겠어? 예. 집합이 뭐야 그냥 다 풀 거. 그냥 여러분 그 숙제 덜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숙제는 좀 하세요. 저 나가서 할게요. 풀까? 덜 하신 분들은 숙제